충격 영상, 북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남조선에서는 전쟁 공포증이 만연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들의 운명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믿었죠? 아,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게 선전물을 만드니까. 대박이다. 대한민국에 하면 그냥 티베기들만 번쩍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100년 숙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100년간 갚아야 될 월수다. 어떻게 100년 숙적의 대통령하고 놀 수가 있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북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라디야. 경찰한테 경찰았어. 이마가 경찰한테. 이만기양이 천하장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경찰. 네, 우리 이만갑에서 주찬양 씨와 장하영 씨가요. 네. 우리 한국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축하합니다. 야, 축하해요. 상희 씨, 어디 입학하신 거예요? 저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에 합격했어요. 이야, 코리아 대학교. 네, Korea University. 이게 네. 그러니까 탈북 가신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우대는 있는데 그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경쟁률이 80명이었어요. 80대는 아니고. 1차에 올라가 보니까 25명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 발표 났는데 저는 솔직히 동생하고 같이 그 고려대를 넣었거든요. 막내 동생이랑. 네. 그래서 제발 동생만이라도 붙었으면 했는데 둘 다 된 거예요. 둘 다 됐어요? 네, 너무 그래갖고 너무 진짜 집안의 경사다, 집안의 경사. 나중에 채널 A PD로 또 입사할 네. 졸업하시면 아마도요. 고대 네. 별거 아니구만. 뭐야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PD가 될 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솔직히 그런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언제까지 출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겠지만 막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고 싶더라고요. 보자마자 PD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벌써 아부하는 거예요, 벌써? 잊지 마라. 잘하잖아. 지켜볼게요. 나 지켜보기로 했어. 또 누가 한 명 됐다고? 또 하연 씨가요. 이화여대 중문과에 합격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엄친아잖아요, 형석 씨. 예. 졸업 후에 또 무슨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하고 신문방송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 영국 대사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재중 탈북자 구호 사업단 이제 컨설턴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 인권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찾다가 중국에서 이제 소식이 왔더라고요. 어머니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갔죠.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 여자분도 이제 나와 같은 남편이 있고 너와 같은 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저분 우리 그냥 구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분을 한국으로 이제 모셔왔죠. 한국까지 모셔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태국까지 이제 안전 지역까지 이제 모셔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한 분을 또 구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구하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따님을 데려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전화를 하셨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이제 이 사연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 모으자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딸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되게 참 이상하더라고. 왜냐면은 저랑 피 섞인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이제 2명 정도 이렇게 한국으로 모셔다 보니까 제 어머니 같고 제 동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를 구출하는 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박수로 보내십시오. 이거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전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중국이나 삼국을 떠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말 암흑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형석 씨가 참 좋은 일 하셨어요. 네. 예.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왜 조건 씨가 저기 앉아있나 했어요. 예, 꽃미남이 저렇게. 아니, 우리 중대장님 옆에서 완전히 오징어 되셨는데, 오늘. 어떻게. 아니, 민희 씨 농담이고요. 아니,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잘생기셔서. 그니까요.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이요. 뭐 굳이 선행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 누가 없겠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북에 가족과 친척이 있는 분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힘내시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유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리고 이만갑을 화려하게 빛내줄 분님 오셨습니다. 저같이 정말 비슷하게 예쁜 미모와 예, 말솜씨 겸비한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없어, 겸손이 없어. 예,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탈북민요 김정미 씨 소개합니다. 이쁘다. 미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 청진에서 온 김정미입니다.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주체할 수 없는 끼와 말솜씨를 남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 그 말솜씨를 마음껏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웨이브. 이게 지금 총알을 피한 게 아니죠? 그죠? 자연스러운데? 지금 웨이브를 자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기, 김웅수님의. 우리 좀 시작. 그 정미 씨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웨이브가 아니라 뭐 어른한테 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아니라 너무 몸이 부드러워요. 이인철 변호사, 네. 김정미 씨 웨이브. 자, 이쪽으로 가나요? 시작. 반갑습니다. 김정미 씨.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목소리도 되게 낭낭하고 애기 같고 진짜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변호사의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의 눈매는 이인철 변호사. 22. 아니 고객 관리를 그런 식으로 또 아니잖아요. 20여는 너무 자기도 놀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기도 놀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제가 맞춰볼까요? 네, 솔직하게 진짜 맞추기. 진짜 돈이라도 서비스 걸자고. 없이 그냥 네. 맞추기. 네, 리얼. 38. 아이. 너무 갔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동안이신 분들이 아내가 있어. 뿔났다를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욕먹는 거죠 아, 제가. 그래서 속상하신가 봐요. 근데 나 진짜 요리 잘 못하니까. 진짜? 하지만 내가 즐겨 먹는 거를 해줄게. 저쪽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자기가 즐겨 먹는 걸 해주면. 여러분 속상하신가 봐요. 진짜 사람이 좋은데 악의는 없어요. 악의 없이 여자를 아프게 하는 거야. 올해 몇이세요? 저는 원숭이띠고요. 올해 36이에요. 내가 맞췄잖아. 내가 맞춘 거 보면 정민이 형 이러니까 아내가 뿔났던 거 거기서 욕먹는 거야. 내가 잘 눈치가 없어서 그래. 아까 뭐 이렇게 웨이브 잘하시던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흥이 많으셨나요? 북에서부터? 뭐 어렸을 때는 뭐 저희 명절 때 같은 데는 저희 집단지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대표로 가서 배우고 와요. 그러면 그걸 제가 가서 배워서 보급하고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예술선전대도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뭐 원예기 시절 그때는 뭐 위문 공연도 가고 했고요. 그리고 광복절 기념 행사하는데 저희 독창 부르게 돼 있었는데 한 친구가 원래 하기로 했는데 고음이 안 올라갔어요. 네. 제가 소리를 좀 고음이 돼서 대신 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 김정민 씨가 이만갑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김정민 씨 그 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잘하면 아주 잘한다. 못할 땐 아주 못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녹화 2번 안 뜹니다. 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못하면. 말아 이게. 여기 너무 고수들이 많은데 아무튼 김정민 씨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생기 말씀드릴게요. 생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앉아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하기 100점 만점에 지금 본인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90점이야? 봐봐. 90점이야? 봐봐. 90점이요. 갑시다. 아주 좋은데. 정미 씨 노래할 때 아라 씨랑 은하 씨 표정을 봤는데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어허. 본인들이 더 잘하나 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노래 좀 하잖아요. 왜요? 누가? 우리 노래 좀 하지 않나요? 그러면 말 나은 것 나온 김에. 같아요. 언니보다는. 말 나온 김에 해보자. 안 하고 해봐. 우리 와. 200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든 지금 장기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진짜요? 200회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잘했던 분들이 200회에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하 씨, 달타락 한번 가볼까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때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대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똥똥주르 먹는 달 시청자분 보셨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듣는 우리가 되게 힘쓰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김정민 씨가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오늘 용기를 많이 얻으셨죠? 네.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제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이랬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인태 변호사님 예전에 빌리진 부르셨나요? 네. 그때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또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오늘 아마 더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예. 오늘 뜨거운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박수! 진정 지겹지 않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를 하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보는 술래 다같이 빙글빙글 깡깡 설레 둥글게 돌고 돌을 불래 봐봐 인생 사나인데 가슴 딱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거 보소 남녀노소 다같이 흔들어 챔피언 그지는 내가 음악이 미치는 내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내가 소리 치는 내가 음악이 미치는 내가 인생 즐기는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호흡이 돼요. 아주 속잘 자, 오늘 이렇게 김정민 씨 덕분에 네. 노래 자랑까지 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매주 새롭고 특별한 북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충격 영상, 북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북한에서는요,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진실은 왜곡하고 잘못은 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북한이 만들어낸 한국,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요, 정말 웃깁니다. 이 북에서 만든 영상, 오늘 여러분, 몇몇 영상은 빵빵 터지면서 보시죠. 자, 충격 영상, 북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 북한의 황당 영상 베스트 3. 최근 북한이 만든 대남 선전용 그 영상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거 3개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거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무서워? 대한민국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북한 사람들이 기분 안 좋을 때 예. 이 대남 선전 보면 웃겨서 막 재밌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포인트는요.
우리가 덜덜 떨면서 뭔가를 막 구하고 있는데 영상과 음성이 안 맞아요, 내용이. 첫 번째 영상은 지난 8월 목함질의 사건 때 북한이 한국의 모습을 설명한 거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이 시각 남조선에서는 전쟁 공포증이 만연되고 있으며 라면, 음료수를 비롯한 식용품을 저조마다 사서 저희가 이제 저장해놓는 두려움 현상, 속에 일명 전쟁 준비를 하는 사재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공포증. 있는 한 예비군 훈련소에서는 저 그냥 예비군 훈련이잖아. 군대 입장이 발표되자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훈련장을 이탈하여 수만 명이 도망을 갔다는 거죠. 훈련장 관계자는 무슨 구실을 대서든지 기한 전에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자해하는 현상이 자해. 나타났다고 근데 합니다. 자해 화면이 안 나와요. 한편 인천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라면과 음료수, 식용 기름 등을 무더기로 쌈장을 사는데요. 이로 인해 그냥 와이프한테 심부름 가는 건데? 고기 구워 먹을 건가 봐요. 사재기로 두부를 샀어요.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혼란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괴뢰군 입대를 기피해 다른 나라로 급히 떠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부터 3시까지 이거 보세요. 온화한 공항에서는 예약된 손님들보다 3 내지 4배나 많은 평상시 사람들이 모습인데, 저거.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북한 사기 위해 그 길게 공항은 사람이 줄을 하나도 없는데 서고 우리나라는 암시장에서는 외국행 공항보다 사람들 훨씬 많고 시설도 좋아 보이는데? 10배 이상의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날로 만연되는 전쟁 공포증.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에 매어 달리는 현 당국의 망동으로 하여 극도의 공포와 불안이 떨고 있다고 하면서 현 당국의 망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것도 자유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렇네요. 비행기 값이 10배로 거래가 안 된답니다. 이게 암표 거래를 비행기표를 안표로? 대박이다. 10배로 거래가 되고 또 라면 사재기 영상을 못 구해서 파하고 두부 쌈장을 구하고 있어요. 아,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런 장면이 이제 TV가 있는 집은 그래도 볼 거 아니에요. 네. 북한에 있을 때. 그럼 저런 건 믿어요? 믿겠는데. 믿어요. 내용으로 봐도 전부리니까 당연히 믿는구나. 아니,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지금 그 북한에서 생활했다고 만약 이 지금 영상을 보면은 그 북한이 무서워서 막 남한 사람들 막 도망가고 막 사려고 막 그래 벌벌벌 뜨는 모습이 오히려 통쾌하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느낄 것 같아요. 느끼죠. 자신심이 생기죠. 야,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저 화면이 이렇게 봤을 때 좀 공포에 떠는 느낌인가요? 그거 보면은 그 사재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사재기라는 말을 안 쓰고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서 음식을 사야 되는데 정황이 없이 막 정신없이 담치 저렇게 여유 있게 하나 넣고 파 넣고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영상 전공하신 분이 있으니까.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국 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외용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거를 자국민한테 보여준다고 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저거 보고서 첫 번째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시장 가가지고 마트에서 장 보고 있다는 거. 거기 수없이 많은 물건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심리전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저걸 안 보여주는 게 훨씬 깨끗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보니까 비행기도 없더라고. 그 북한의 대남 그 통전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을 이제 공작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국내용인데 실수로 국외로 이제 보내는 바람에 완전 망신을 당한 거죠. 지들끼리 보고 싶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좀 믿을 텐데 저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런 비슷한 현상이 있죠. 2014년도 그 중도지 상태 선포해서 북한에 또 그때 한 번 있고 연평대전 때 한 번 있고 인민들이 막 사가고 도망가고 이걸 한번 텔레비를 방해했단데요. 맞아. 그때 좀 믿었죠. 아, 믿어요? 믿어요. 구체적으로 분석이는 못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보면은 남북의 지금 전쟁의 공포 상태, 이 긴장 상태로 남한은 사재기를 한다. 이거잖아요. 이런 긴장 상태가 되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거든 우리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사재기 안 합니까? 진짜 이거 궁금하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사재기 한다고 했는데 항상 준비돼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집마다 무조건 그 보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비상약품부터 시작해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미숫가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미리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럼 뭐뭐 준비돼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있어야 될 거든요.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그거 틀이 제일 첫 번째로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게 전쟁 나가는데 제일 그거 가져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상약품 같은 거. 맞아. 먹을 건 없어요? 조금 쌀 1kg 먹을 거는 쌀 1kg. 그다음에 고체연료 밥에 먹을 수 있는 거 단추, 소금 있고 소금 100g. 바느실. 네, 그럼 바느실, 치약. 네, 그다음에 치약, 칫솔. 군대는 문방구 하나 더 들어가요. 근데 궁금한 게 평상시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그 통에서 꺼내 먹어도 되는 안 거 돼요. 아니에요? 다 포장돼 있어요. 그걸 검열 체크를 검열한다는데요. 그럼 배고파 죽겠는데 그건 냅둬야 돼요. 먹는 게 있는데. 인민반장이 그런 기간이 되면은 쌀 같은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다 1인당 얼마씩 다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용품들을 구비를 다 해가지고 1인당 세대별로 돌아다니면서 다 검사를 해요. 다 갖췄나 안 갖췄나.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죠 이거랑은. 네. 근데 궁금한 게 정말 이제 전쟁 상황이 오거나 그런 비상 상황이 오면은 북한 주민들은 정말 내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번 기회로 내가 대한민국에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북한 주민들은 준전시 상태가 되면 모두가 다 예비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120만 병력이라는 군인이 있고 800만이라는 예비군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준전시 상태라는 북한 정부 지시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군복을 입고 목총을 들더라도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구간과 또는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 라인에 나가서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시에 이런 교육을 위해서 6.25 전쟁 때 군수공장에서 포탄을 만들었거나 협동농장에 농사를 했거나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남한에 대한 북한 영상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황당 영상 두 번째 함께 보시죠. 내 아들이 대포밥이냐. 남북 간 정세가 여느 때 없이 긴장해지더니 이젠 포사교까지 군에 간 아들 국정이 태산이다. 인민군이 발사했다는 포탄이 고사포탄인지 소총탄인지 로켓탄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면서도 지금 저 성우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북에서 북경인가요? 걱정하는 거예요. 3대 독자 외아들로 네, 우리 군인을 걱정해주는.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겠지. 그것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군림한 미국과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너절한 전쟁의 희생물로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 다큐멘터리 버전이네? 네, 지들이 싸놓고 이제 걱정해. 대포밥이냐? 전쟁할 거면 친미 치레대 환장한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가 상전을 위해 개죽음이나 당해라. 죽기가 싫으면 도발 타령 그만하고 오물만 쏟아지는 나팔통들을 불부셔버려라. 내 아들을 돌려달라. 우리 병사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게 영상이었어요. 그 시선이구나. 아버지의 시선이구나. 저는 오히려 저게 북한 얘기 같아요. 네, 그냥 당원들이 나와서 전쟁하고 주민들을 살려라. 네. 그죠? 아니 뭐 남의 걱정할 시간이 있나요 저렇게?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북한의 우리 중대장 네. 북한에서 군인들이 진짜 남한 군인들 그렇게 걱정을 해요? 걱정하죠. 지금도 울고 계시잖아. 걱정한다고? 걱정을 한다고? 왜? 북한에서는 걱정해요. 왜? 북한에서 교육구리 받고 그리 사는 줄 알고 눈이 현실을 보질 못했으니까. 걱정하지. 저 영상에 말이 안 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 현실을 딱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북한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영 씨 어떻게 봤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자기네 국민들이 굶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네는 막 군인들을 10년 넘게 막 지금 군복무를 막 시키잖아요. 생태 같은 애들 막 20살 때 데려가서 막 거의 30살 돼가지고 제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남한군을 막 비방하니까 이게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저희가 소년단원들이 쫙 한 4층으로 모여가지고 노래를 합창을 했는데 300만 소년단 총폭탄이 되리라 그런 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총폭탄이 돼서 터져야 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대포밥이면 대포밥이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했어요. 저는 솔직히 북에 있을 때 군인들 아저씨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한국 와서도 많이 봤고 너무 다른데 너무 보여주는 거는 또 다르고 하니까 안타깝죠.
저는 솔직히 무섭긴 해요. 저는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는 북한 군대 생각하면 사실 무서워요. 왜냐면 전쟁 나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 거며 미사일의 폭탄이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저렇게 개그스럽게는 안 만들었으면 예, 저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저 영상 만든 거 보게 되면은 포도 지금 써놓은 거를 밑에 거는 안 보여주고 위에 부분만 보여줬어요. 훨씬만. 왜냐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에는 뭐가 쫙 있으면 그 위험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의식적으로 저게 반대 역할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뭉개버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웬 사람이 이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데 그것도 뭔지 모르고 앉아있어요. 포커스 흐려가지고. 그냥 저건 보게 되면은 참, 내가 속상한, 누가 만든. 그러면 이제 전시 상황 말고 평상시에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도 나올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나요? 저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꿰진 청바지 있잖아요. 그거 입고 나오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꿰진 청바지 입고 나온다. 전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조금 지나고 옆을 보니까 주변 환경이나 그리고 얘들이 싸우는 구호가 밥다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자유를 원한다고 막 그러고 경찰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게 다르게 변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거의 그런 장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위. 예, 그러니까 시위 장면 엄청 보여줬었어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잘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그 60년대는 남한이 못 살았기 때문에 70년대에 북한에서 남한을 보여준 거는 다 못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80년대로 오면서 이 데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보니까 특히 남한 아이들이 그 시위하는 모습보다는 신은 신발이나 옷 같은 게 여기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아 남들이 잘 사는구나 이걸 계속 보고 시작하니까 이걸 안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부터. 근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약간 포커스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실패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약간 이제 그런 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한국을 경험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불러다가 실제 입으로 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가니까 잘 사는 것 같긴 하지만 다수는 못하고 소수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최근 입수한 북한의 그 황당 영상들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영상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거는 잘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몇 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조선반도에는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북과 남 사이에 총포탄이 오가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습니다. 어제는 침 흘려나는 거 아니야? 대폭발 사건을 날조하고 이를 구실로 전 전선에 걸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으며 오늘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영토에 휘판 포탄을 쏘아댄 남조선 호전관들. 천만 군민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하달하신 최고 사령관 명령과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정의의 자유적 조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원수 경멸의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후 통첩까지 정한 시간까지는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 안 남았네. 이렇게 놓고 볼 때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군대의 승률적인 타격이 개수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대의 군사적 행동이 개시되는 그 순간 도발자들은 죄도 남지 않을 것이며 온갖 악이 난무하는 너절한 모략의 서굴들이 불길에 휩싸여 하늘로 날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남조선 호전광들의 운명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미국 상전을 믿고 분별 없이 날뛰는 남조선 괴뢰들의 운명이 이제는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요번 타이틀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당장 코앞에 왔습니다인데 이게 이제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그 시간이 정해졌었어요. 뭐 오후 5시를 기해서 뭐 군사행동을 하겠다. 예, 뭐 이런 게 좀 정해지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도 좀 무섭긴 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현아 씨 이 영상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대외적으로는 위협 공갈 방송이라고 보시고요. 그게 방송의 종점적인 내용이 미군을 등에 업고 전쟁 위협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북한 내 주민들한테는 전쟁에 대한 각성을 야기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래서 대응을 하는 것이 몇 분 남지 않았다는데 많을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어떤 데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방송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봐도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예, 느낌이 안 와요. 저는 몇 번을 겪어도 이렇게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북한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또 거짓말 겪어도 그래도 혹시 만회하나 이래서 좀 무섭던데.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무서워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왜 나는 배불리 먹었고 이제 충분히 죽어도 괜찮았는데 나도 어느 정도의 잡이 생기고 친구들 생기고 이르면 아쉬운 것들이 생기니까 야 우리 부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무서워. 제가 봤을 때는 가진 게 있을 때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정민 씨는 지금 저 영상 보니까 어때요? 몇 분 남지 않았다. 진짜 좀 황당하고요. 제가 사는 곳은 좀 그런 거 보면 뭐 주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는 근심을 하지 전쟁이 일어나니 뭐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그때 한 끼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정치 그런 데 관심이 없는. 북한은 몇 분이나 남은 거? 한 10분 남았나? 저도 저 방송을 보면서 우리 김명도가 약간 생각이 같은 게 사실 몇 분 안 남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회담장에 나온 사람은 황병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민군 총동지국장을 보낼 때에는 그에 상호하는 큰 강대국에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에 보낼 때 총동지국장이 나왔는데 몇 분 안 남았다고 막 주장하다가 갑자기 총동지국장이 회담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서우니까 나왔다고 스스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내용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국내용으로 했으면 이게 개방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공포 느끼라고. 아마 이제 우리 한국 측에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아마 이제 우리 민족끼리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을 보도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8, 90년대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남한의 반정부 시위라든가 데모 영상 같은 거 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영상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현재는 그런 영상물을 전혀 안 보여주고요. 대신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각종 비속어들을 써가면서 대통령을 욕하거나 국방부 장관을 욕하거나 또 심지어 탈북한 탈북자들 일기엔을 찝어서 거짓 영상물을 만들어 또 다시 내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남한의 뭐 실정이나 문화 같은 것을 북한 주민들이 밑으로부터 속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할 리는 없죠. 아이디어 하나 좀 내줬으면 좋겠어. 북쪽에다가 우리 아라씨 하는 거 있죠. 최수종 씨랑 하는 거. 잘 살아보세요 있잖아. 그거를 영상을 편집을 해서 우리의 북조선을 탈출한 이 반동들이 남조선에 가서 아주 어렵게 산속에서 저렇게 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경의 영상 북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다음은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부자들만이 세상인 남조선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장면이죠. 특히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해서 그들을 거리로 내쫓고 재개발하는 데잖아. 심각한 마음 경제 아픈 위기로 영상이죠.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대 다수 남조선 인민들의 삶은 처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와 자식들에게서 사실 좀 버림을 아픈 받은 화면이긴 노인들, 해요. 배고픔과 추위를 피해 지하철도 역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으며 참으로 남조선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은 살래야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도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북한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누가 잘하세요. 우리 정민 씨는 지금 이렇게 영상 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서라든가 보면 남조선 부자들은 지금 말하는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 우유에서도 목욕시키고 강아지한테도 군목걸이 채워주고 이런데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 앞 문 앞에까지 못 가고 어린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깡통 차고 다니고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저희는 듣고 배우고 그런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커서 나중에는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었죠. 저 영상이 먹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부분 집을 줬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항상 이제 뭔가 자존심이라는 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저 영상을 딱 보게 되면은 강제로 내쫓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내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긍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집이 있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집이 내쫓기고 이렇게 됐구나 하니까 어쩌면은 저기 북한에서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선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북한이 이렇게 선전물로 보면은 진짜 나만이 막 못 살고 뭐 거지도 많고 집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미녀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뭔가 눈치를 챈 계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쯤 이렇게 내가 이 영상과 나만은 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르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들을 받아왔습니다. 군인들이 먼저 가서 받아오는데 쌀 지대 앞에다가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이라고 딱 씌워져 있어요. 근데 그 쌀을 가져보니까 너무 하얗고 쌀이 막 투명한 겁니다. 근데 저희 군인들한테 나오는 흰쌀이 있는데요. 그 키로수를 맞추려고 일부러 막 덜맹이 한 줌 갖다 넣으면서 키로수를 맞춰요. 그러니까 북한은 꼭 쌀밥 해 먹으려면요. 그 돌을 읽어내는 쌀조리가 있어야 되고 쌀 한 방이 꼭 필수입니다, 북한은. 근데 대한민국 쌀은 너무 하얗고 투명해서 혹시 그 약 처리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였더라고요. 고정 때문에 고정. 저는 그 14살 때인데 고난의 행군데 식량 지원을 하고자 이제 큰아버지가 사촌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때 그 큰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화장품 샘플이랑 그다음에 그 일회용 치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치약을 딱 봤는데 그 뒷면에 보니까 인천광역시라고 그 써 있고 그다음에 그 아카시아 향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이 사람은 분명 중국에서 왔는데 그럼 중국말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그 뚜렷하게 한국말을 써서 제가 아니 이거 중국에서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말라고 기속말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 거래요. 그래서 한국이 어디냐 그러니까 남조선이라서 남조선 엄청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고 제가 그래서 그 큰아버지가 너네 나라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사실 남조선은 내가 사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북한에서 말했던 남조선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은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의심 같은 게 그때는 들었었죠. 저는 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쫄바지를 2개 사다 주셨어요. 근데 바지가 길이가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바지 이거 입을 수 있냐고 하니까 한번 입어보라고 어른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입었는데 되게 막 체조 선수복 같이 예쁘고 막 간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게 예쁘고 좋다. 원단도 막 짱짱하고 이러니까 남조선 아들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바지 사오실 때 그 대한민국 상표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감춰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지가 이렇게 북한은 어디 가도 이렇게 잘 코가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가면은 좌우로 당기면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레깅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2개를 옷 받고 4년을 입었었어요. 근데 연아 씨는 또 이 몸매가 모델 몸매시잖아요. 저요? 막 다리도 길고. 맞아요. 얼마나 예쁠까요? 아니 진짜 얼마나 예뻤을까요? 난리 났죠? 좀 인기 있었죠? 좀 인기 있었죠? 저는 그 9살 때부터 그 대북 라디오를 몰래 들었어요. 가족이랑 같이 몰래 듣는데 한 번은 새벽에 아빠랑 같이 이렇게 뉴스를 듣고 있는데 그 세계 경제 순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세계 25위였고 그다음 북한이 120 몇 위더라고요. 근데 그게 160 몇 개 나라를 조사한 데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한국이 잘 사는구나. 근데 솔직히 저 영상 같은 거를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기 한국에서는 그 절대 서스잖아요. 근데 북한은 솔직히 절대 다스가 저보다 더 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북한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제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들은 그 소득 대비 수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살 때 보면 이제 한 달 월급 120원이었는데 그때 장마가 다니면서 계란 하나에 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란 20개만 살면 한 달 월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근데 한국에서 한 100만 원 받는데 계란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말 그 못 사는 사람과 남쪽에서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최소한 남한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라면에 계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라면에 계란을 먹을 정도면 중앙당 과산국입니다. 그렇지. 중앙당 과산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빈곤이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슬퍼하는데 그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드라마 대사 중에 왜 라면만 먹어? 밥 먹어? 이러잖아요. 라면이 얼마나 비싼 거야. 라면을 쟤네가 안 좋아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와서 엄마가 울잖아. 또 라면으로 때웠다고. 야, 저희 라면 얼마 비싼데.
북한에서 이제 구소련 붕괴가 된 다음에 바로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택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라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노숙자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집도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데 저는 놀랐던 게 그 노숙자들이 우유에다가 빵을 찍어 먹고 너무 놀라서 엄마 나 그 빵 먹고 싶은데 너무 그때 엄마가 저를 막 때려놓더라고요. 직설하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믿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너무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어떻게 저 노숙자들이 빵을 우유에 찍어 먹고 있을까? 난 우유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남한의 저 노숙자들에 대한 영상이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또 앉아서 찍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야 저기는 거지들이 아다라스 신발 신었다. 아다라스 네. 북한에서는 아다라스 메디컬 신었다고. 아다라스 신발 신었다 거지가. 그 많은 분들이 한국의 현실을 아는데도 북한에서는 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틀어주는 건가요? 그게 뭐 선전 효과가 있는 거죠. 선전.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김정은이 한 말이 뭐냐면 당국에서 말을 하게 되면 믿지를 않으니까 실제로 이제 남한에서 살다가 온 탈북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선전을 시켜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살아온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바꾸긴 했는데 이제는 점점 한계에 지금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탁 쳐들어와요. 한국을 딱 본 순간 뭐야?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이국 조사 받을 때 그 소리에서 국정원에서 요새 간첩 있어요? 이런 물어봤단데요. 그러니까 간첩 요새는 별로 없어요. 이래서 왜 없는 것 같아요? 이래 내가 물어봐. 그래서 내 같아도 이거 와서 공항에 대해서 한국 돌아가지고 폭탄은 시원탄을 서울에다 청와대에 설치하려고 들다가 이 좋은 건물에 이 좋은 이덕 설치해놓고 있는 해서 괜히 간첩 넣는 게 뭐냐면은 생각이 삐뚤어져서 괜히 한국이 북한에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럼 먹혀요. 간첩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 보러 간 총각 터진 양말 손으로 가려도 냄새는 못 가려요. 그러니까 속담인가요? 네, 제가 만들어낸 속담. 이야. 근데 거의 북한 주민들이 지금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부르고 보고 하는 거는 뭐 일상화됐거든요. 세대가 교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 기존 세대는 똑같죠. 남한에서도 아니 할아버지한테 햄버거 갖다 주면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세대 교체된 얘네들이 남한 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영상 효과를 통해서 통하는 것이 있고 안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니네가 갖고 있는 환상적인 남한의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면서 지금 자꾸 좀 의식 변화를 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자, 충격 영상 북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다음 주제는 더욱더 궁금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교과서 속 대한민국. 북한 교과서 속의 대한민국. 네. 교과서는 학생들 교육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담겨 있을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북한 그림이 전 도덕책에 보면 항상 북한 사람들이 여우였거든요. 아니, 늑대. 네, 저는 여우로 생각했는데 늑대를 네, 그래서 북한 그 인민군 모자 쓰고 한국 사람은 사람이고 북한 사람은 다 늑대니까 저는 아니면 너구리 막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사람은 정말 다 늑대같이 생긴 줄 알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김일성은 돼지로. 맞아요. 뒤에 이렇게 혹 붙은 돼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돼서 이빨이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요. 뱀파이어. 빨간 불라고. 네. 우리나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북한 책 교과서에는 남한이 어떻게 표현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죠. 많이 뭐 못지않게 왜곡됐겠죠? 그렇죠. 자, 오늘 특별히 북한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도덕, 국어, 지리 교과서까지 이 북한 교과서에는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민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남조선에 사는 차돌이가 미제 승냥이 놈들을 반대하는 삐라 238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장은 괴뢰군 놈들이 있는데 뿌리고 나머지 154장은 미제 승냥이 놈들이 있는데 뿌렸습니다. 괴뢰군 놈들이 있는데 몇 장 뿌렸을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잘 보세요. 어렵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김정민 씨. 네? 84장. 84장? 84장? 네. 자, 우리 수학 천재 아라 씨. 수학 선생. 네? 몇 장?
84장. 좀 따라한 건가요? 아, 진짜요? 어떻게 계산했는데? 뺐죠. 154를 238에서. 아니요, 진짜요? 아니, 근데 저 수학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학 문제가 저렇게 서술형이잖아요. 문제가. 근데 북한은 원래 옛날부터 저렇게 서술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OMR 카드를 주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문제는 풀었는데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내냐 해가지고 그때 수학 시험을 빵점 받았었어요. OMR 카드를 쓸 줄을 몰라가지고. 저는 뭐 이거 수학 문제 하나에도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을 괴뢰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개심을 담았는데 이거 말고도 그 북한의 다른 교과서에 또 한국을 담은 내용이 있죠? 소학교 3학년 사회주의 도덕. 남조선에서는 별치 않은 일자리를 얻자고 해도 수많은 돈을 내야 하며 허리를 굽신거려야 합니다.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일자리가 차려지지 않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거리와 마을을 헤매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차에 치여 죽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약간 따끔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뭐 그러다가 길에 뭐 차에 치여준다 이건 좀 너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다 사실인지 저희가 북한 교과서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교과서 너무 책이 너무 귀여워요. 예. 그래도 컬러가 많이 섞여 있네요. 컬러네요. 문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반말로 내는 남조선의 한 마을에 학교에 다닐 어린이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5명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9명. 라고 정답은 해외 유학이죠. 이거 너무 이게 이상하네요. 네. 이게 지금 본 게 진짜 북한의 교과서예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배웠어? 이런 거 말고도 기억나요. 또 그런 게 있죠. 미국놈 비행기가 몇 대 날아가는데 인민군대 아저씨가 몇 대를 쏴돌고 있습니다. 몇 대 남았는 못 대가 가는데 비교를 왜 그런 걸로 했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미국놈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심어주고 세뇌 교육. 간접적으로 교육이 되잖아요. 아니 김주성 씨가 하신 전봇대로 예를 들어서 되잖아. 전봇대가 20개 있습니다. 불을 5개 껐습니다. 불 안 끈 건 몇 개인가요? 보통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과일이나 또는 음식이나 병아리. 또는 그 동물. 병아리나 아까 예쁜 동물 같은 거를 비유를 해서 이렇게 덧셈 뺄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게요. 주로 이제 막 비행기 미제 비행기가 몇 대 뿌아 뭐 공개해서 이런 거를 쓰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뭐 딸기 가지고 이제 하나 더하기 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애들이 성심적으로 착해져요. 네. 근데 이게 칼, 총 이런 것도 계속 나오게 되면은 애들 자체가 강해져요. 싸나워지고. 예, 사나워지고 그걸 원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 애들한테 딸기 2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과 덜을 합치니까 뭐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애들이 먹고 싶잖아요. 그림에 있는 걸 내가 맞네요. 먹을 때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쟤들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강철원 선생님도 그러면 이런 걸로 공부하신 거예요? 총칼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교육 목적이 크게 2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 수령에 대한 충성심 교육이고 하나는 적대성 교육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혁명정서 교과서가 나오겠죠 아마 지금부터. 그러니까 김일성, 김씨 일가를 이제 우르르 받드는 교과서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계급성 투쟁. 그러니까 미국, 남조선, 일본 이걸 이제 비난하는 쪽으로 다 이제 문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제 남조선 아이들은 한창 공부할 나이에 이제 이렇게 나무통을 이게 목에 메고 이제 그 구두 상자죠. 구두닦이 상자랑 그다음에 이제 담배랑 껌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봐라 얘네는 한창 공부할 나이에 이렇게 막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그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냐.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겨가지고 지적체를 겸비한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런 어린이들을 왕으로 대접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북한밖에 없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 교시 내린 게 있거든요. 어린이들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대접하라는 식으로 어떻게 관련된 내용을 교시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남한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교과서를 했는데 많이 선전을 하게 됐죠.
기억이 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어린 남자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 또래 되는 남자아이가 정말 언제 씻은지도 모를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이제 지하에 누워서 이제 북녘하늘 할아버지 대원 스님에게 가고 맞아. 싶은 얼굴을 해가지고 북녘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지하는 쥐들도 있고 그리고 막 옆에 깡통도 있고 아무튼 되게 열악한 곳에서 이제 북한이 오고 싶다라는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소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대원 스님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경의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아동 나눔들을 위해 일부러 전투를 조직하셨습니다. 이 전투에서 청과솜을 비롯한 수많은 물자들을 얻어오게 하였습니다. 경의하는 대원 스님께서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시듯 생각에 잠기더니 손과 입을 신발 학습장을 빨리 만들어 아동 단원들에게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아동 단원들을 경의하는 대원 스님께서 보내주시는 소미루가 세 곳 신발 학습장을 받아 앉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대원 스님의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받아하는 아이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스님이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읽으면서 몰랐어요, 오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경의하는 대원 스님을 쓸 때 있잖아요. 경의하는하고 다음 줄에다 원스님 쓰면 안 돼. 꼭 한 줄에 딱 들어가야 돼. 왜요? 불밖에 오면 안 돼? 불밖에 안 돼. 붙여서 써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이게 읽기 시간에 있잖아요. 읽기 시간에 오빠가 읽은 것처럼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데 경례하는 원스님 이 문구만큼은 버벅거리면 안 돼요. 여기는 왜요? 명확하게 하고 다른 건 좀 버벅거려도 여기는 꼭 그래서 애들 항상 긴장하면서 내 차례 오면 이렇게 해서 막 외우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경의하는 대원 스님. 그 이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다른 글자 비해서 크고 진해요. 네, 맞아요. 어때요? 이거 보니까 지금 사실 아이 엄마하고 이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사실 예.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안타까운 건 그 어렸을 때 창의력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획일화된 뭐 어떤 딱 그런 무슨 처음부터 선전선동을 당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꼭 받아야 되나 아이 때부터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죠. 예. 그러네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도덕교 가서 그건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인가 있어요. 내 눈을 사주세요. 남조선의 명동의 한 거리에서 이 소녀 아이가 자기 눈을 팔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왜 팔러 나왔냐? 돈밖에 모르는 썩어 빠진 남조선 사회에서 병을 엄마 치료해야 되는데 수술을 앞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 아이는 자기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눈을 팔러 나왔다. 이렇게 썩고 병든 사회에서는 눈을 팔러 나오고 자기 장기도 팔아야 살 수 있는 것이 남조선 사람들의 처절한 삶이다. 아, 이게 유명한 얘기네요. 북한에서는 내 눈을 사주세요. 네, 네, 저 유명하죠.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아니 그냥 그 초등학교 이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사실 저런 내용은 너무 과격한 거거든요. 예? 뭐 내 눈을 사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과격한데 저것 말고 좀 더 제일 과격한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건요, 그 북한의 그 도덕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그 북한, 그러니까 남한의 그 어떤 입양에 관련된 내용을 실은 건데 이제 이런 내용이 이래요. 보면은 남한에서 불량배들이 둥지를 틀고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벌려고 그 미국을 비롯한 자본가 놈들에게 그 아이들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이제 2학년 교재 있는데 띠띠빵빵 내 동생 승리호차 타고 헐벗고 굶주린 남녘 동무들에게 식량 싣고 가요 이런 공시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쉬었다 가라고 하니까 이 운전해가는 친구가 남녘 동무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가 없다. 맞아.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눈을 빼려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쌀을 실어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서 참 이게 아이러니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눈을 판다는 둥 무슨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건 배우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교과서를 배우고 자란 네. 북한 어린이들 이러다가 만약에 대한민국 드라마 접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맞아. 네. 지금까지 북한의 도덕, 국어, 수학 교과서에 나온 그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지리 교과서도 있어요. 네.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1급 보도원 이연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잘 듣고 맞춰주세요. 이곳에는 여러 개의 부두가 있는데 대부분은 미제 군수 물자와 각종 전쟁 장비, 썩어 빠진 상품을 끌어들이거나 남조선의 전략 물자와 자원을 빼앗아가는 부두로 되어 있고
일부 부두만 남조선의 화물을 취급하거나 여객을 취급하는 구두로 되고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기요. 근데 왜 문제가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아니, 저렇게 문제 진짜 무슨- 해요. 저렇게 진짜 해요. 아, 뭐가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감정적이에요, 문제가. 자, 이제 정답을 우리 빠진 상품이다. 사우스포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을? 컨닝하기 없어요. 이인철에서 컨닝하지 말아요. 답을 쓰기가 참 잘 가리고 쓰세요. 이거 딱 두 개인데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네. 자, 정답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씨부터 하나, 둘, 셋. 네. 어디야? 인천항. 인천항이요? 아니 뭐 인천에서 왜 그 인천 상륙 작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항이다. 예. 담유리가 제일 먼저는. 정답은 인천. 왜요? 이인천하고 인천 비슷하잖아요. 사실 제 아버지, 그리고 저희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피난 오셨거든요. 네. 피난 오셔서 인천에 많이 사셨는데, 그 부산이나 그 동해안 쪽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깝고, 인천은 미국에서 머니까, 인천이 그나마 뭐 남조선의 주요 항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 와이브. 근데 인천이냐 부산이냐 이게 두 개 중에 고민했는데 저기 보니까 몇 개의 부두로 되어 있고 일부 부두만 남조선의 화물을 취급하거나 하면은 부산인 것 같다. 부산은 아무래도 뭐 일부 군수물자와 화물을 동시 취급하는 데는 부산항. 부두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부두가 많으니까. 뭐 항구 하면은 당연히 부산이죠. 아니지 뭐. 북한 차원에 놓고 보면 가장 없어져야 할 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부산이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정답은 부산입니다. 정답은 부산입니다. 다음 문제. 실제로 북에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드립니다. 아니, 이게 잘 듣고 맞춰주세요. 이것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가스, 자동차들에서 뿜어나오는 배기가스, 그리고 여러 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 풍기는 썩은 물 등이 시내 공기와 뒤섞여 숨쉬기가 가쁘고 하얀 옷가지들은 임차 까맣게 변화한다고 한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니 이게 무슨 정보예요? 공단? 서울은 아닐 것 같은 게 서울은 공장이 거의 자동차들에서 없어졌고. 뿜어나오면 저쪽이네. 저쪽 자동차 회사. 아니 여기 뭐 공장 굴뚝 많은데 연기 가스 많은데 자동차 서울 같은데. 뭔가 확 떠올라. 아니 차라리 중국 황사라고 했으면 좀 하기도 좋을 텐데 이게 애매하네. 자, 정답 보여주시죠. 설마 그곳은 아니겠죠? 자, 김정민 씨. 부평 자동차 회사 거기 예. 공단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북에서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인철 변호사 볼게요. 서울이다. 제일 북한에서 그래도 타격으로 삼는 도시가 서울일 것 같고, 예. 그만큼 나쁘게 묘사할 것 같으니까 서울. 김호수 씨. 서울. 자, 아무튼 북에서 뭐 화학 공장의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북미일 것이다라는 생각. 자, 이명기. 일단 뭐 우리나라의 산업하면 울산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나도 울산이라 했다 지웠네. 아니 울산에는 어찌됐든 그 울산 화학단지가 있고 가스.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이 있고. 그렇죠. 조선업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을 것 다 있는 곳이 울산이에요. 평균적으로 GDP도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예. 자, 정답 확인합니다. 서울이야 서울. 에이. 정답은 정답은 서울입니다. 정답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욕하는 게 우리가 공기 안 좋은 데서 살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네요, 김주성 선생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평양은 또 깨끗하다 뭐 이런 거고 뭐 역시 그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울이 공약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예전에 88 때도 북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서울 모습이 비쳤을 때 거기 서울이 아니라 도쿄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 정도로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학생들에게 주입을 주자는 거죠. 지리교과서 얘기 좀 해봅시다. 북한의 지리교과서 생각나는 것들. 북한은 산이 많지만 한국 쪽에는 논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북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벼농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는 해요. 예, 그런 얘기. 호남쌀. 호남벌이랑 네, 그런 근데 의외로 비교적 잘 기술해 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웠듯이 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게 발달해 있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남조선에서 공업이 미약한 지역이다.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에 속한 정책 때문에 남조선 괴뢰들이 반인민적인 정책의 후파와 관련된다. 뭐 이렇게 해서 써놓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를 갔는데 그 요번에 전쟁 난리통 부렸잖아요. 근데 그 6.25 때도 유일하게 폭격을 안 맞은 데가 전라북도 전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김일성의 중조 할아버지 묘가 전주에 있대요. 익산. 전주에서 조금 밑으로 네, 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주로 가면 된다고. 아, 그렇네. 폭격 안 익산에 된다고. 묘가 있어. 남한을 비하하지, 이게 순수하게 뭐 태백산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라산도 다 소개하고 있어요. 다 하긴 해요. 근데 북한 핵심 뭐냐면 이런 명순지가 있지만 결론은 이 명순지를 남조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일부 자본가나 돈 많은 사람들의 놀이터나 사치터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북한 특징이죠. 대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살펴보니까요. 비교적 설명은 잘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지역이 있고 어느 농산물 뭐가 있고 강수량이 어느 정도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리만큼은 좀 정치적인 것보다는 있는 대로 기술하려고 좀 노력을 했네요. 자, 이제 뭐 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한다는 게 이게 교과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내용 알 수 있었네요. 예. 최근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많이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남조선 괴뢰도당 그리고 미제 승야이 같은 단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홍철원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시대에 와서 뭐 미키마우스도 이제 보여주고 또 어떤 이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냐 이런 논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티나는 건 좀 자제하고 좀 세련되게 하자. 이게 김정은의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하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 뭐 교육도 받았고 유학파잖아요. 네. 젊고 하니까 조금 변화는 있겠죠 아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죠. 지금 일단은 자기 우상화가 첫째인 거죠. 그러니까 또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한류에 딱 접해서 뭐 전염된 애들한테 굳이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 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김정은도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는 뭐 또 남한과 언제 또 문이 열릴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북한에서 최고 조심할 게 지금 소지섭, 정우성, 권상우, 장동건, 김동건 그 사람들 보려고 김수현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아무리 여기다 교과서 막 달달 애우게 해도 김수현 나오면 끝. 이런 상황이거든요. 별그대 나오고. 맞아요. 사실이에요. 누구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그 교과서를 읽겠어요. 김수현 얼굴을 싹 그리면서 상상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 맨날 뭐 눈을 빼서 뭘 살리고 이거 해도 그냥 드라마 한 편이면 행복하죠. 그냥 우상화 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웅 선생님도 드라마 한 편 하실 때 사명감을 갖고 하시길. 앞으로 큰 사명. 두 개 더 있게 전도. 자, 충격 영상 북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지금까지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또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죠. 또 있어? 온 세계가 놀랐다. 미국이 겁을 먹은 것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미국 스스로가 그를 안받침하려는 듯 보여준 증거다. 미국이 쪽하면 세상에 대고 입이 아프게 자랑하던 핵항모 함대들과 핵잠수함들. 북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나 봐요.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영상을 두 개로 쪼갠 아주 특수 기법을 사용했네. 군사연습을 안 하자니 망신살이 돋고 또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자니 성적이를 걸레짝으로 만들고 미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조선의 자신감 넘치는 초강경 발언에 미국의 혼이 쑥 빠져버린 것이다. 전쟁이냐 멸망이냐 양자택일. 시간은 이미 미국의 편이 아니다. 몇 분 남기려나. 그 시간을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네요. 몇 분 남았다는 게. 네, 영상만 봐도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송희 씨. 네. 송희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미국이
그 남한을 이렇게 침략을 해갖고 남한 땅에서 이제 그 남한 사람들 다 식민지 그렇게 통치를 받는 줄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부를 시켜줘갖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면 다 이렇게 양키배기들만 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2014년인가 이제 그때게 이제 그 로드먼 이게 건대다가 이제 꼭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또 그런 분이 이제 어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김정은 그분 그 생일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 대통령이 자기 다들 안 피우시는 담배를 피워갖고 너무 놀랐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그 결혼식 촬영을 하면은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고 그걸 엄청 잘 봐요, 비디오를. 그래갖고 그 뒤에 테이프에 나왔는데 거기서 외계인들이 꼬불꼬불한 머리를 하고 막 랩을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와 이게 뭐지? 이게 김정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하고 친선을 가지는가? 저 이렇게 한상이 많았댔어요. 자, 홍희 씨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과연 뭔지 궁금한 분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그 두 래퍼가 평양에서 찍은 뮤직비디오입니다. 보시죠. 네, 이 미국의 그 두 래퍼가 유명해요? 아이고 유명. Greatest get the North Korea feeling in the zone. Talk all the crazy, but say we don't know what's going on.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Oh, horse ride, never had nothing inside my mind and my pride. Not quite like you, I might dab out mine. The next move out to the NK. Two on the rise, we like 2 Chainz and Ye, Snoop Dogg and Jay. Martin and Tommy, place on my right hand, money in my right hand. 진짜 까마다. Like better nice stand flow with the wind kick back like 6 shots, Pac-Man. 영상을 봤습니다. 각철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을 참 중고하면서도 너무 미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100년 숙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간 갚아야 될 원수다. 네. 그래서 이제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이제 뭐 성강주로 뭐 아이의 뭐 이마에다가 새겼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네. 또 6.25 때는 뭐 신천 학살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살인 만행들을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인가요? 그때 그 카터가 처음으로 이제 평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왔는데 그때 김일성하고 카터 대통령이 배를 타고 대동강에서 아주 즐겁게 노는 장면들이 이제 방영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The president was the greatest of great men, whose uncommon personality, outstanding intelligence, and boundless tolerance moved and fascinated every visitor. 어떻게 100년 숙적의 대통령하고 이렇게 놀 수가 있지? 네. 예,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영상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유스러운 음악이잖아요. 그 음악을 어디서 했냐면은 영상을 찍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북한을 상징하는 장소들마다 다 설정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 자유스러운 애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가서도 노래 부르고 까불었다. 그러니까 봐라. 제가 생각하는 저 영상의 모티브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보여질 때 이렇게 와서 냅도 부르고 난리가 나니까 너희들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관광 홍보 영상 같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죠. 예. 김 선생님, 그러면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어떤가요?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김정은이가 현재 집권차 뭐 한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국제무대 한 1개 국가의 통수권자로 데뷔를 못하고 있어요. 가장 바라는 게 그건데 지금 그러면 자기가 통수권자로서 외교 스타트를 누구하고 뗄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미국이면 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전에 그 몽골 대통령이 북한에 왔었지만 김정은을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좀 약간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고 아시다시피 이미 전에 그 이런 영상들 말고도 미국인이 또 엔터 평양이라고 해서 또 만든 영상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시민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한테 반미 사상 교양을 하지만 일단은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거는 상층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미제 승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TV에서 봤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있고 되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미국 놈들인데 왜 우리랑 악수하고 웃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미국 사람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다. 미국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놈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북한을 싫어하면 하나님 놈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나라에 싫어하는 사람은 다 놈인 거예요. 네. 강철 선생님, 이 지금 보니까 북미 관계를 개선했던 사람을 놓고 보자면 어쩔까요? 이렇게 원조나 지원이 좀 있었을 때가 김정일 때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 김정일 시대에 오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북한을 지원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 더 나가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브라이트가 평양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10만 집단 체제를 해가지고요. 월브라이트가 완전 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북한에서 보여주면서 미국이 막 굴복한다 이렇게 막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연막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숨어서 핵실험이나 이런 핵무기 제조를 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를 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북한의 어떤 한 번 긴장시키고 한 번은 풀고 해야지 그런 전략으로 가다가 오바마 시대로 오면서 이제는 북한의 어떤 패턴이 다 드러나가지고요. 이제 쓸 게 없습니다. 그 오바마 정부하고는 완전히 지금 이제 뭐 아무런 대화도 안 되고 아무런 어떤 역할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데니스 로드만 같은 분들을 불러가지고 약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 먹히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이 생각하는 또 다른 적대국이 있을까요? 일본? 일본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우리가 뭐 나쁜 미제 뭐 분양이 뭐 이런 식으로 봐였던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저 북한 사람들도 생각하기에는 일본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미국보다 일본을 더 싫어하지 않나요? 북한의 더 심할 텐데. 그 추시성분 얘기하거나 그럴 때 꼭 항일. 네, 항일 꼭 들어가요. 네. 뭐 북한에서 이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남한하고 조금 이렇게 그나마 조금 마음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독도 갖다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할 때마다 북한에서 똑같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막 국가적으로 막 부르게 하면서 일제에 대한 어떤 북한에서?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우리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 이연세 만화 남벌이라는 걸 보면 독도 문제로 일본하고 우리가 첨예하게 군사 대립이 됐을 때 북한이 우리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음이 통할 때가 그때.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이게 하나 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독도가 북한 땅인데 남조선이 지켜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모든 학교들에 다 선전 포스터가 있어요. 복도 그 교실과 교실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 벽이 없어요. 다 선전 포스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꼭 그랬어. 넥타이를 두른 학생들이 연필로 이렇게 탁 이렇게 찌르게 되면 그 연필 그 심에 그 제일 먼저 미국 US 그 모자를 쓴 미군하고 뒤에는 일본 그 군복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찍혀 있고 뒤에는 항상 보면 우리 남한의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 그렇게 해서 찍혀가지고 으악 이러는 예 선전 포스터가 어디든 다 있어요. 저는 이게 선전 포스터에 그것도 나중에 나올 것 같아. 우리 평양냉면 유명한 집 있잖아. 우리가 줄 서 있잖아 다들. 옥룡한? 평양냉면이라고 써 있잖아 한국에 왜 경도 이런데 남조선에서는 평양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이 또 아이디어 드는 거예요? 평양의 맛을 느끼기 위해 이미 평양의 음식이 남조선을 다 막 포섭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모두가 다 북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북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가겠죠. 저 국정으로 좀 데리고 와서.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선전물은 뭐 영상만이 아니죠. 선전에 힘쓰는 만큼 선전 구호 그리고 포스터도 아주 많은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이 북한에 있는 미국을 비난하는 포스터들입니다. 야, 이거 봐요. 우리는 반말을 하지 않는다. 뭐. 아니 이거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빈말을 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공갈 협박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내가 볼 때는 북한.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컴퍼스를 가지고 이 USA 뭐 핵폭탄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의 나라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만든 것 같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의 나라이다라고 돼 있고요. 이 옆에 보시죠.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 이런 걸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서 개머리판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무서워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디에 있든 결판을 낼 것이다. 네. 제가 북한 군인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팔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저 중대장님 계시죠? 나는 비거리 맞아요. 예. 이게 보시면 그림이 포스터가 굉장히 선정적이죠. 이게. 네. 예. 그리고 색채부터 문구까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선전 화가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송벽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탈북화가 송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황해북도 송림시에서 대남대미 선전 포스터를 그리며 선전 화가로 활약하신 분입니다. 네. 예, 이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선전화를 그리게 되신 겁니까? 이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림 그리는 취미는 있었는데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관 기업소에 일할 때마다 네. 조그만 캠퍼스를 가지고 계속 스케치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당 가문 눈에 들어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선전 일꾼 포스터 그리는 일꾼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미술을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 안 했습니다. 근데도 그게 선정적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데 정말 잘 그린다 키워줘야겠다 하면 진짜 자유롭게 그림의 혼을 펼칠 수 예술의 혼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북한은 이제 선전 포스터를 그리라고 예. 아까운 지능을 예. 북한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림을 못 그래. 특히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이제 국가에서 입형지로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밑그림이 나와요? 아니면? 밑그림이. 밑그림이? 네, 밑그림 나오는 거예요. 큰 판에다가 옮기는 작업이 있어요. 극장처럼. 인쇄가 약하니까. 거기 이제 혼을 불어넣는 거지, 주체의 그래라 혼을. 이거지. 이게 사실 고도의 심리전이잖아요. 그 한마디 말, 그림의 각도, 눈빛, 뭐 이런 게 다 위에서 지령에 따라서 내려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게 그 송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 포스터 이런 선전 이런 걸 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거 한 부를 인쇄해서 풀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잖아요. 네. 곳곳에 붙어 있잖아, 북한은. 이런 그 선전 문구를 해야 되는. 그거 다 직접 수백 부를 그리신 거예요. 네, 캠퍼스에다가. 칼라 복사 안 해요? 인쇄가 비싸잖아. 여기 같으면은 이제 뭐 인쇄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마음대로 막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직접 다 붓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수백 장. 수백 장. 아니 그런 비효율적인 일이 어딨어. 그 송희 씨 학교에 붙어있던 포스터도 다 진짜 그린 포스터예요? 네, 그게 복사 아니고? 직관원들이 다 있어요. 학교에 한 명씩. 그거 그려주는 직관원. 네,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대형 프린트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야. 그 송혁 선생님 지금 보니까 기억나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 당시. 네, 이거 어떤 거 좀 기억나세요? 지금 보신 것 중에는 그죠 다. 이런 작품은 이제 제가 포스터를 요거. 천리마 타고 날아가는 지상. 요런 거 천리마 타고 날아가는 거 요런 거를 우리 송혁 선생님은 이제 진짜 현지에서 이제 그렸던 거죠. 네. 자 지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그래요. 송벽 씨가 나오셨으니 지금 그림 솜씨를 좀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북한은 이제 강성 대국을 위해서 침착에 가는데. 네. 이게 기차인가요? 예. 기차인데. 기차.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방해를 논다. 네. 우리는 우리 갈 길은 간다.
그래서 행여로 나간다. 행렬은 나간다. 네. 아, 그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동일 강성대국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강성대국 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개의차고 간다. 그 위에 기차를 표시한 거예요. 네. 예. 나는 저 집을 왜 저렇게 집을 지어놨을까? 이제 저 작년에 이분 작업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그림이 김정일이 마릴론 먼로 그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분이 북한에서 위협까지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렸다고 협박을 당하면 정말 저도 이제 협박 어떻게 당해? 실제로 제 사무실에 왔었어요. 박찬호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포에다가 선도끼로 이제 판넬에 찍어서 이제 빨간 글자로 이제 뭐라고요? 죽이겠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이 왔더라고요. 이야. 근데 저는 이제 기차 몰랐죠. 기차인 걸 몰랐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진짜 미국이 나쁘고 진짜 하나를 이루고 멋지다는 나라로 생각했댔어요. 근데 미국에서 워싱턴, 희한하게 그랬다. 애틀랜타, 그리고 뉴욕 그 전시를 하면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왜 강성대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강성대국이면은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야지. 왜 배부름에 자해서 못 주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더욱 가슴 아픈 거예요. 네. 저 북한에 있는 많은 사실 예술가들, 우리 화가분들이 또 계실 텐데 참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예. 북한에 있는 화가들이 제일 불쌍하다 싶은 게 뭐세요? 뭐 자기 자유가 없는 게 제일 불쌍하죠. 자유가 없고. 그리고 싶어 못 그리. 예술가는 북한 모든 창작사 그리고 무슨 인민예술가, 공원예술가 그 창작에 나오는 작품들 보면은 북한 그림 보면은 북한 사회 자체가 무릉도원이에요. 근데 실제 보면은 거리에 가면은 꽃제비들, 육전에 가면은 벌어진 애들, 이것을 진실된 모습을 못 그리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게. 진짜 예술혼을 담아서 이 예술 작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전 도구로 이용이 된다는 게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타블가가 송벽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한 새내기의 아찔한 첫 경험 2. 한국에 와서 뭘 양교체 이렇게 힘듭니까? 아메리카노 마시겠어요? 아니면 녹차 드시겠어요? 기도란 게 어떤가 하고 딱 클릭했는데 내 현재 위치가 그대로 딱 나오더라고요. 한수막에 이제 빨간 글자로 이제 폭탄 세일돼 있는 거예요. 남조선은 여자들도 폭탄에 관심이 많거든요. 친인척 아무 없는 이곳에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악몽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만기 씨가 오늘 이만갑의 마지막 정말요? 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이만갑 함께 하시면서? 뭐야? 안 돼. 아니, 우리 큰형님으로서 그동안 몰랐던 북한에 대해서 너무 참 가슴 깊이 와닿았던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해하게 되고 바깥에 나가면 이제 북한의 어떤 실정 또 북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우리 이만갑이 우리 국민들과 또 북한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가장 큰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이만기 씨께서 정말 이만갑은 이제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셨고 우리를 또 그만큼 친조카처럼 친동생처럼 이렇게 아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멋진 세계에서 더 단단히 삿발을 잡으시고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충격 영상 북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교과서까지 보면서
보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이미 들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진실을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그 잘못된 것만 알다가 네. 겨우 드라마 한 편에 사실 사람이 뒤바뀔 수 있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체제의 변화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